오늘 모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시장이 되게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시장 자체도 그렇고요. 네. 지금 내일 새벽에 있게 될 그 FOMC 결과 그리고 그 이후 금리 인상을 얼마 뭐 보통 이제 75bp 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달라질 것이냐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네. 일단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냥 뭐 현실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한국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망설였던 분들도 슬며시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최근에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신용대출이나 한도를 좀 많이 늘려주면서 그 개인 투자가들도 한번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빠졌던 좋은 주식들에 대한 콜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 오늘 이제 FOMC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잭슨홀 미팅 끝나고 9월 달까지는 이 매크로 변수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딱 하나가 이제 소비하고 이제 제조업 지표인데 제조업 지표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고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소비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았을 때 생각보다 소비는 좋았고 이제 앞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뜨릴 거는 이제 물가, ISM, 소비 이렇게 보았을 때 물가는 피크아웃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와서 코멘트하는 날만 흔들리는 거 빼놓고는 매크로 변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 다음 주 초까지 미국 실적주들이 다 끝내고 나면 그래 뭐 대형주들 실적 안 좋은 건 알겠고 그렇다고 주식을 뺄 수는 없고 뭐 그러면 중소형주나 뭐 해볼 만한 것들 조금 많이 빠졌는데 붙어서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은 끌어올려보자라고 하면서 그 단기간에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괜찮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매크로 변수가 공백기에 들어갔다는 거지 그게 막 이렇게 휘저어진 흙탕물이 이제 가라앉아 봐야 이제 뭐가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그 반등, 이것을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 베어마켓 랠리 구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면은 어쨌건 뭐 조금 더 이 반등 분위기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기대폭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일단 베어마켓 랠리로 보시는 건가요? 우리 강 이사님도?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베어마켓 랠리나 어떤 리바운드 쪽으로 보는 거지 이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건 확실히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세션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여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00년도부터 03년도 이제 3년간 조정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빠지다가 오르고 또 빠지다 오르고 그 오르는 폭이 30% 40%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기간도 많게는 8개월 적게는 4개월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이게 75% 3년간 75%가 빠지는 엄청난 하락장세였지만 중간중간에 띡띡 보면 저 마디마디만 끊어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국면에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돌릴 수 있느냐, 여기서 더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건고, 아니면 이런 자리냐 이렇게 금방 조금 오르다가 또 쭉 빠지는 그런 장이 오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거의 핵심은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거냐, 그거는 페드의 정책이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호키시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시장을 압박하는 거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실적이 추정치가 너무 높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조정을 이제 조정 2분기 끝나고 지금 조정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리세션이 오는 기간 동안 한다고 그러면 보통 4분기 정도 조정을 합니다. 1년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이 리서치를 이렇게 숫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놓고 그 다음 데이터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으면 여기도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리그레션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번, 4번 하면서 리세션 판정을 딱 닫고 오면
실제로는 100조 나올 거를 98조, 97조로 잡아버린 상황에서 멀티플이 확 까여서 이제 이렇게 바닥을 잡으면 그때부터 시장은 이제 완전히 돌리는 그런 반등장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 전환으로 보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가 만약에 온다면 지금 바닥에서 11,000선에서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10% 정도 올랐는데 거기서 또 20% 정도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 베어마켓이라면, 랠리라면.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코멘트가 잘 나오고 파월에. 네, 파월에 코멘트가 잘 나와야 되고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좀 회복이 되면 어제도 소비 지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이 좀 그나마 좀 이제 흔들리다가도 좀 잡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파월의 코멘트가 잘 나와야 된다. 네. 이걸 좀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그런 걸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픽아웃이 돼 있고 우리가 좋은 신호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시장이 너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8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동안 1970년대 이후로 8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94년에 올린 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 자산가격 하락을 다 동반하고 어떤 부분이 최근에 있는 2번도 금리를 올리면서 웬만하면 다 어떤 크러쉬가 한 번씩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고용 시장이 아직도 견조하다, 로버스트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 표현이 나오면 금리 인상은 계속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좀 약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오스카상 경제 중앙은행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무주연상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연기를 하거든요. 연기를. 근데 그렇게 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어떤 코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생산과 소비와 인플레 그중에서 실업률에 관련된 코멘트를 어떻게 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걔네는 방정식이 딱 이게 뭐냐 테이퍼링도 안 한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없다. QT도 없다. 다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와서 그랬거든요. 저쪽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때문에 그래. 뭐 그러면서 계속 실제 중요한 건 이건데 계속 이쪽을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FOMC에서 딱 놓고 여기다가 의사결정을 할 때 지표로 딱 보는 것 중에 제일 먼저 1번으로 보는 게 실업률인데 네. 그 실업률에 있어서는 이미 작년 9월부터 회복이 보였기 때문에 금리는 무조건 그때부터 땡겼어야 되는데 실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막 밸브를 조이고 막 압축을 하고 페드가 뭔가를 막 계속 쥐어짜는 흐름이 어디서 누그러질 거냐라고 보았을 때 결국 그것도 실업률이다. 그럼 지금 3.6%인데 4주 이동평균 순으로 보았을 때 그게 증가를 하면서 4% 수준까지 올라올 때 그때 제롬 파월의 레토릭이라든가 연준의 태도는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어떻게 될 거다,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에 대한 코멘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번에 1번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산, ISM 제조업 지표 아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이미 조금 흘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 요번 주간에 다 어떤 가격으로 변수로 다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만 지나고 나면 특별히 저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서열에 의해서 이제 조금 중요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중요 있는 사람이 좀 가장 중심에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중요 멤버들 뉴욕 은행장이라든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코멘트를 할 때 9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스레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긴 그 지표가 좀 안 좋다고 하면 네. 그걸 어떤 식으로인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별거 네. 아니야라는 식으로.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CPI 지수 발표될 때 그 6월 달도 그랬고 5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뭐 맞아요. 지금은 괜찮아 뭐 이런 얘기 그 과거 데이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것이다. 이번에 옐런 의장도 그 옐런 재무장관이죠. 옛날 의장도 그 양반도 그 얘기했잖아요.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도 리세션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발표되고 이제 나올 때 됐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면 이미 GDP 그거 2분기 연속 부러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와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인플레는 어쨌든 피크아웃이 되는데 그 하락하는 각도가 이렇게 바짝 내려가는 각도일 거냐 느슨하게 내려가는 각도일 거냐 그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부동산하고 실업률이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과 실업률, 결국에는 자산 가격하고 고용시장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가 이제 나오는 거가 그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늘어져서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을 잡으려고 할 때 결국에는 페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실업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물가에 대해서 꺾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페드가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다 뭘 진짜 중요한 걸 지금 까먹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뭐 머릿속에서 이제 약간 지우개가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장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옐런 장관이 또 어젠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기 침체 안 와.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사실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 말까지 믿었던 게 달라지면서 올해 우리가 크게 충격을 받은 거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오는 말씀하신 연준이 됐든 옐런 장관의 말을 얼만큼 믿어야 될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도 돼? 아니면 거기에 숨은 뜻을 찾아서 반대로 움직여야 돼?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뭐 대표님도 경제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면 합리적 기대라고 해서 5자 글자로 거시경제학 파트에 보면 딱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정보경제학, 수리경제학, 이제 확률 통계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여자분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때 미리 말을 하죠. 남자는 주먹이야.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하고 주먹을 빡 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자분이 네가 주먹 너는 남자니까 주먹 내겠지 하고 보자기를 딱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할 때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제 분명히 여자분이 보자기를 낼 거니까 나는 가위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자분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얘가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라고 했는데 진짜로 주먹을 낼지 아니면 아까처럼 가위를 낼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합리적 기대인데 이제 그게 이제 제롬 파월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3시, 4시에 계속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걸 제가 떠듬떠듬 영어로 들었는데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도 없고 테이퍼링도 없다. 이거를 말을 치환해버리면 실업률 개선되면 이거 다 한다. 이게 뭐 말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결정을 할 때 실업률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제롬 파월이 지금 실업률 상태로 보았을 때 실업률은 과거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 데이터인데 안 올릴 거야라고 했으니까 안 올린다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롬 파월이 뭘 가지고 이런 트릭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그동안 페드는 금리를 땡기면서 자산 가격 하락 크러쉬를 만들지 않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딱 한 번밖에. 그러니까 8번 중에서 7번을 믿고 이놈들이 자산 가격 다 뺄 거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한 번 안 했던 부분을 찾을 거냐라는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번 안 했던 부분이 언제냐면 94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올리다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그때는 더 가파르게 올렸거든요. 올리다가 쉬어버렸어요. 1년 쉬다가 닷컴 버블 때까지 쫙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 봐라. 연준 의장이 올리다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살짝 놔준다. 그러고 그걸 레버리지를 일으켜갖고 또 하늘로 솟구치는 그런 버블장이 온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한 가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차이가 뭐냐면 그게 실업률입니다. 아,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